네, 반갑습니다. 오늘 일요일 4시 또 가정의학과 순서에 또 저희 찾아뵙고 인사드리는 저는 잠실 FM 의원 전승엽 원장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이제 처음 두 번째로 뵙게 됐는데 대구 FM 의원의 이응찬 원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가 이제 좀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 병원은 다이어트 병원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번 달에는 위고비 마운자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파트 1이었어요. 그리고 저 혼자 진행을 했었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들을 좀 이제 모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이제 그 파트 2로 준비를 했고, 특히나 이응찬 원장님 같이 하시면서 더 이제 실제 진료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도 많이 주시고요. 요새 뭐 워낙 위고비 마운자로 관심도 많으시고 이제 또 날도 따뜻해지니까 다들 다이어트 하러 이제 병원 많이 오시는데 사용하시는 분도 좋고 혹은 사용 궁금하신 분들도 저기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고 이제 슬라이드는 한번 넘기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이응찬 원장님 이제 좀 초반에는 이제 또 준비해 오신 내용들 한번 말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같이 이제 우리 비만 치료를 하는 의사 중에 한 명으로서 우리가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위고비 마운자로가 있죠. 이게 이슈도 많이 되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 위고비하고 마운자로의 기전이라든지 이게 액션이라든지 그러고 이런 위고비 마운자로가 사용함에 의해서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편하게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요거 처음부터 한 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고비가 뭔지, 마운자로가 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저희가 위고비라고 하는 게 그전에 이제 삭센다라는 주사도 있었죠. 근데 그게 너무 매일 쓰다 보니 불편함도 생기고 그것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진 위고비라는 게 나오게 됐고요. 이 위고비라는 거는 뭐 성분은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이런 성분이지만 약 자체는 그러니까 GLP-1 우리가 의사분들은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으셨겠지만 환자분들이나 일반인들은 GLP-1이 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자입니다. 그냥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고 하는 인크레틴 호르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먹던 지금도 많이 쓰고는 있죠. 그러니까 식욕 조절을 위해서 약을 많이 쓰시죠. 저도 이제 많이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제제들 자체는 약간 마약 성분도 좀 들어가 있고 중독성인 부분 그리고 더 부작용적인 게 많고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 이런 약들이 많이 환자분들이 이제 이용하시고 저희도 처방을 좀 하고는 있습니다. 위고비라는 약은 이제 GLP-1이라는 하나의 인크레틴 호르몬으로 되어 있는 약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마운자로라고 이름을 이제 지어지는 터제파타이드라고 하는 성분의 약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GLP-1 제제랑 그리고 GIP-1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호르몬이 하나가 더 붙은 약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GLP-1의 시대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 약이 이제 기반이 돼가지고 다른 약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시기가 된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들이 의사들이 많이 보는 표기도 하고요. 특히나 비만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에서는 GLP-1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내용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을 이제 시대를 지나서 이제 주사제로 넘어왔는데 이 주사제가 메인이 GLP-1이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액션이 많죠. 그러니까 저는 환자분들이 이제 진료 시간에는 많이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멀티 액션을 한다. 순수하게 식욕 억제만 시키는 그런 거는 아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 식욕 억제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 약은 그냥 식욕 억제시키는 약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식욕 억제라는 거는 그 기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위장이죠. 위장인데 위장 말고도 여기 소장, 대장으로까지도 연결은 되기는 합니다. 이 음식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약의 작용이 위장에서 소화가 되는 거를 조금 느려지게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위장에서 이제 밑으로 빠지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럼에 따라서 이제 환자분들은 조금 포만감도 느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머리 쪽으로 가게 되면 식욕 억제가 되는 거고 포만감이 생기고 하니까 다른 전체적으로는 식욕 억제된 효과가 조금 더 생기는 거 되겠죠. 그리고 이 GLP-1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의 췌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슐린이 나오게 되는데 인슐린이 하는 역할이 혈당을 좀 낮추는 효과가 있죠. 그 인슐린의 분비도 좋아지게 하고 인슐린의 감수성이 효과라는 거예요. 이 효과 자체도 조금 더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 자체인데 이 호르몬 자체 분비를 떨어뜨리게 만든다. 혈당을 덜 올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런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근육도 좀 좋아지게 만들고 근육 손실을 좀 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먹고 빼는 그런 다이어트 방식보다는 좀 더 낫다고 되어 있고 또 다른 작용도 있습니다. 이게 간에서 글루코즈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혈당을 높이는 걸 만들어주는 걸 낮춰주기도 한다. 전체적으로는 혈당이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GLP-1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제제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위고비약이죠. 이 위고비약은 막 여기 보시면은 심장의 보호작용과 심장 펌핑의 작용도 조금 더 도움을 주게 된다라고도 되어 있고요. 요 그림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 환자분들도 그렇지만 사람이 음식을 먹게 되면 이게 지방으로 좀 쌓이기도 하잖아요. 그거를 좀 막아준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약과는 좀 많이 다른 게 순수하게 식욕만 떨어지게 만들어서 하는 약은 아니다. 그리고 사람의 소장 호르몬이죠. 그러니까 GLP-1이라고 하는 이 제제는 사람의 소장 호르몬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만들어진 약은 그 소장 호르몬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이제 안전성도 확보를 시킨 약이라고 아시면 네. 더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또 네. 말씀드리면 예, 소장 호르몬이고 그거를 이제 따라하는 약으로서 이제 개발을 한 거고 요게 여러 기관에서 작용을 해서 이제 식욕 조절도 도와주기 때문에 뭐 쓰다 보니까 이게 비만 치료제로 전환이 돼 버린 거죠. 네. GLP-1 제제 최초는 우리나라에서는 삭센다였고요. 같은 회사에서 위고비 그리고 마운자로 또 이제 GIP를 더했지만 GLP-1 계열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요 베이스로 약들이 좋아지고 점점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사실 비만 치료 혹은 뭐 대사증후군 쪽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혁명적인 약이긴 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또 4개 들어와서요. 한번 좀 짚어드리고 가겠습니다. 예. HJNVXS님 자디앙이 마운자로 비슷한 건지를 한번 여쭤보신 거죠. 당뇨약이죠, 자디앙. 맞습니다. 예. 기존에 많이 쓰고 있던 먹는 약 자디앙이고요. 근데 마운자로 또 당뇨약인 거는 맞고 비만 치료제로도 승인이 난 거지만은 뭐 비슷하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자디앙은 비만 치료제는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고준철 님도 두 번째 질문. 네. 경구 비만약 이 먹는 위고비라고 하죠. 이거 오랄 세마글루타이드가 미국에서 출시가 한두 달 전에 됐고요. 시중에서 사용 중인데 우리나라는 들어오는데 텀이 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 1-2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은 위고비 마운자로도 미국 출시되고 나서 한 우리나라 들어오는데 그 정도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마운자로에 먹는 약 버전은 그 터제파타이드라는 약은 아니고요. 이제 오포글리프론이라고 그 회사에서 저분자 화합물로 나오는 먹는 약이 상반기 중에 아마 미국에선 나올 것 같은데 그거 역시 우리나라 들어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거 네. 제가 좀 궁금한 것도 네. 있는데 원장님 한 여쭤봐도 될까요? 네. 고준철 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네. 아마 먹는 경구 비만약이 언제쯤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하는 네네. 것도 있지만 네네. 이거 효과도 분명히 환자분도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원장님께서는 이거를 예.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예. 그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먹는 약들도 약 15% 이상의 체중 감량들이 증명이 됐기 때문에 거의 주사제 위고비와 동급이긴 하거든요. 네. 네. 근데 또 먹는 거 자체가 그래도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매일 먹어야 되고 혹은 또 먹고 30분 동안 누우면 안 되고 이러면 좀 뭐 사용상의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주사제를 원하시면 주사제를 선택을 하고 또 먹는 약으로 유지를 하겠다 뭐 그런 상황에 맞춰서 처방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이 먹는 비만약 때문에 먹는 비만약보다는 먹는 GLP-1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네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도 항상 많이 물어보세요, 요즘에. 이거 언제 나오냐? 네. 이게 빨리 나오냐? 네. 효과가 주사제보다 더 낫냐? 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진 않나요? 네. 그렇죠. 저는 아직까지 나온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나온 걸 봤다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다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는 저기 먹는 마운자로 먹는 위고비는 다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거는 영양제이기 때문에 지금 사지 마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질문은 아돌 음. 크리스티님은 발진 궁금하셨네요. 예. 음. 마운자로 2.5까지는 괜찮았나 보네요. 근데 5mm로 올렸더니 발진이 좀 일어났고, 예. 5.0도 한 펜까지는 괜찮았는데 두세 펜째가 조금 문제가 됐었네요. 예. 항히스타민제 쓰시고 스테로이드 연고 처방받은 거는 잘 하셨고요. 어, 약을 더 써야 될지 말지를 문의를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득실을 따지는 겁니다. 이거 체중 감량 정도를 적어주지는 않으셨는데 본인이 판단하셔서 식사를 조절하는 측면 혹은 체중 감량되는 측면에 득이 더 크다 그러면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반대다, 그냥 불편한 게 더 크다, 체중도 별로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중단하시는 겁니다. 좀 개인적인 네. 의견도 조금은 있긴 한데 이게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일단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딱 그 포인트만 맞고 주위에 한 뭐 1cm나 0.5cm 정도 살짝 발적이 있다고 하면 이게 점점점 커지지 않다고 하면 조금 경과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점점 커지거나 다른 쪽으로 번지거나 한다면은 그거는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좀 생각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청솔모님, 예. 아드님이 신장 기증해 주셨고, 위고비 마운자로 하는데 문제는 없는지, 예. 지금 아마 수치상으로도 문제가 없겠죠. 우리 피검사 하시면서 신장 기능이 잘, 유지되는지. 말기 신부전이나 혹은 신장 기능이 극히 떨어져 있지 않으면 금기 사항은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사용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지 혹은 약을 드시는 게 있는지에 따라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주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 병원 측에서나 보면 신장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혈액 검사를 보통 한번 해보죠. 네. 그러니까 비유엔과 이제 크레아틴 수치를 일단 보기는 볼 거고요. 환자분께서 신장 기능을 한 지 5년 정도 됐다고 하면 분명히 신장 전문의 선생님이 계실 겁니다. 담당 선생님이 계실 거라서 일단은 상의를 먼저 하고 기능이 괜찮다고 하면 저는 아마 써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 들고요. 그 금기증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뒤 아메리카노 조아님 질문 한번 해주실까요? 네. 저기 아메리카노 조아님께서 위고비보다 마운자로 부작용이 더 적고 살 빠지는 속도가 빠른 게 맞나요? 제가 대답을 할까요? 아니면 이게 네. 제가 먼저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 사람 따라 다른 것 같기는 하지만 마운자로가 조금은 더 빠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마운자로 자체만으로 체중이 감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마운자로는 분명히 체중 감량에 도움되는 약이 맞습니다. 가장 센 약이고. 하지만 마운자로를 쓰시면서 부작용이 더 적다는 거는 환자분이 드시는 그 음식물을 드시는 패턴이라든지 종류에 따라 분명히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드신다든지 아니면은 한 번에 과식을 많이 하는 그런 패턴을 갖고 있다든지 평상시에 술을 많이 드신다든지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GI 트러블이라고 하는 위장관 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심하겠죠. 그리고 저녁 늦게 먹는 패턴이 많다고 하면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게 분명히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환자분의 식생활이나 생활 패턴의 문제도 분명히 한 번은 리뷰를 해봐야 되는 게 맞고 살 빠지는 속도가 더 빠른 게 맞나요? 살 빠지는 속도가 빠르다는 건 어떤 걸 이야기하신지 원래는 다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한데 평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는 마운자로가 조금 더 빠진다고는 하지만 환자분의 이제 어느 정도 노력도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뭐 정확한 답을 내기는 네, 좀 어렵지는 않을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다음 나비야 고양이야님, 네, 마운자로 4주 정도 쓰다가 몸살 기운 뒤에서도 말씀드릴 건데 몸살이나 이런 근육통 같은 게 꽤 흔한 편이거든요. 중단을 해도 되는지, 예, 부작용을 감수를 해야 되는지, 체중 내려가는 정도도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4주 정도면은 갑자기, 그러니까 오래 쓰신 건 아니기 때문에 중단해도 아마 1단계라 그러면 더더욱 그럴 것 같긴 한데 중단해도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요. 근데 뭐 몇 펜 남아 있으신지에 따라서, 그리고 갖고 있는 한 펜이나 두 펜을 기간을 어느 정도 뭐 일주일
쓰다가 뭐 열흘로 늘릴지 2주로 늘릴지 이런 거를 한번 또 처방해 주신 주치의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연이 님 한번 또 하이님 예. 한번 질문 한번 네. 볼까요? 위고비 마운자로는 평생 하는 건가요? 약으로 빼도 끊으면 다시 몸무게가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심실조기 수축 PVC겠네요. 그죠? 심장 아토피 환자도 괜찮나요? 그리고 부작용이 있으면 중단해야 되나요? 아직 안 하신 분 같은데요. 그죠? 그러네요. 이게 시작을 안 시작을 안 하셨겠네요. 하시고 예, 일단은 예. 걱정이 돼서 이야기를 하신 분 같고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처음에 이걸 하면 괜찮나? 당연히 저도 그렇지만은 이걸 위고비를 쓰거나 마운자로를 썼는데 내 몸이 안 좋아지거나 하면 그런 걱정이 제일 먼저 드는 건 맞고요. 내용이 일단은 많긴 한데 하나씩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심실조기 수축, PVC도 저희가 수축이 많이 되거나 하면 일반적인 PVC 같으면 일단 경과 보자고 이야기하죠. 경과 보자고 하기 때문에 이거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토피 환자 다 씁니다. 아토피가 심하다고 해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쓰지 못할 이유는 없는데 단지 그거죠. 환자분들은 이 약을 쓸에 의해서 아토피가 더 심해질 수도 있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일단 흔한 부작용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고 만일에 이 위고비 같은 경우는 방광기가 1주고 마운자로 같으면 5일 정도 될 거고 몸에서 다 빠져나가려고 하면은 보통 6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건데 약이 빠져나가면 특별한 문제는 더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도 못 빠져나가면서도 괜찮아지는 거고 일단 아토피 환자는 못 쓸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부작용이 있으면 중단해야 되나요? 아까 다른 분의 질문과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은데 심하지 않은 부작용은 아까 우리가 말씀하신 전 원장님의 말씀과 동일한데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지를 중요한데요. 실이 되는 게 너무 심하면 당연히 못 씁니다. 그런 환자분들은 쓰지는 않는 게 되고요. 위고비 마운자로를 평생 하는 건가요? 원래 이 약 평생 하게 만든 약이라고도 저는 네. 알고는 있지만 약을 언제까지 평생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비만 치료를 하고는 있지만 환자분들이 최소한도로 약을 필요할 때 쓰고 끊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평생 쓰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에 한 표를 저는 주고 싶네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또 예. 네, 넘어가서. 슬라이드 좀 보도록 예. 할게요. 조금 전에 아까 내용을 여기 GLP-1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마운자로에 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GLP-1과 GIP가 같이 됐는 제제가 터제파타이드라고 하는 이제 마운자로 그 약이긴 한데 위고비하고의 차이점이 뭔가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 한 개 더 붙었다는 약인데 이 GIP의 작용은 보시면은 크게는 두 가지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위장작용이 위장관 부작용이라 하죠. 그러니까 메스 꺾고 구역질 나고 토하고 변비 있고 설사하고 이런 것들이 흔한 부작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작용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다라는 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췌장에 대해서 우리가 GIP 작용이 췌장에 대해 작용을 더 하게 되면 인슐린 분비를 더 증가시키고 포도당 의존적 방식으로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조금의 더 당을 떨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GIP 작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스껍고 이런 걸 좀 더 떨어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피하 지방 조직에도 이 GIP라는 거는 인슐린 감수성, 인슐린 작용을 조금 더 증가시키기도 하고 우리가 혈관의 문제인 그 지질, 그 콜레스테롤이죠. 지질 저장 능력도 좀 증가가 되고 저장 용량도 증가가 돼서 피하 지방의 이제 작용도 좀 더 하게 된다라는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뒤로 예.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위고비 마운자로가 분명히 잘 쓰면은 되게 좋은 약이고요. 이게 장점이 어떤 건지는 환자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단점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득실을 따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장점이 뭔가 장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거 슬라이드를 준비를 좀 했고요. 우선은 저희가 체중이 많이 나가는 분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것 때문에 합병증, 대사적인 합병증,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이런 대사적인 질환도 많이 생기시고 한데 우리가 말하면
체중이 감량이 되거나 하면 이게 되게 많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5% 체중의 5%만 줄이더라도 당도 많이 떨어지고 혈압도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고비 마음자로는 뭐 위고비가 조금은 68주 기준으로 되어 있죠. 68주 기준으로 15% 정도, 16% 정도 감량이 평균적으로 된다고 되어 있고요. 마음자로 같으면은 저 72주에 뭐 단계를 마음자로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1, 2, 3, 4, 5, 6단계, 5, 6단계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6단계적인 15mm로 갔을 때는 한 24%, 25%에 육박하는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비만 단계도 딱 정해진 거는 없지만은 일반적으로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로 비만 단계를 나누는데 뭐 1단계 같으면 25 이상, 2단계 같으면 뭐 30 이상, 3단계 같으면 35 이상으로 잡는데 이 30 이상이 되는 고도 비만 환자분들이 체중 감량이 이게 너무 빨리 안 되거나 하면 수술을 하게 되는데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 합병증이라든지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비슷하게도 갈 수 있으니까 아주 강력한 그 수술의 정도 되는 강력한 체중 감량 효과도 있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당 개선 효과,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 것처럼 췌장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췌장의 인슐린이나 또 글루카곤적인 부분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당뇨 환자하고 비당뇨 환자하고 연구는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혈당은 또 떨어지게 되고 당화혈색소라고 하는 3개월 평균 혈당 수치도 한 1% 전후로 해서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보호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체중이 이제 감량하게 되면 저는 환자분들한테 콜레스테롤은 보통은 찌꺼기라는 표현을 보통 많이 하고요. 당뇨 환자분들한테는 그 혈관이 좀 찐득찐득하다고 이야기 드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해주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좋은 우리가 말하면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뭐 토탈 콜레스테롤 청소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이 좀 증가되는 경향도 있고 나쁜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간, 나필드라고 하는데 심혈관 보혈관 아마 네. 위고 비만 증명이 아마 지금 돼 있죠. 그렇죠. 마운저로는 맞습니다. 아직 네. 증명이 되어 있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두 개 좀 궁금해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런 쪽에 지병이 있다 그러면은 마운자로가 아니라 위고비를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저 네. 개인적으로는 환자분들 중에 이제 인슐린 쓰시는 당뇨 환자분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연세가 있는 분들도 좀 있죠. 연세가 너무 많다고 하면 싫어하시긴 한데 60대 좀 넘어가거나 이제 지병이 좀 있거나 혈관 쪽으로 문제가 있거나 하면 저는 환자분들하고 상의해서 위고비도 많이 처방도 하고 환자분의 감량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위고비가 만 12세로 허가가 돼 있어 중고등학생이 사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연세에 따라서 구분하자 그러면은 완전 젊은 층과 그러니까 청소년들과 고령층에서는 위고비를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중간 연령대에서는 마운저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긴 해요. 네, 저도 네, 좀 그런 방향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간의 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체중이 증가하면은 웬만해서는 간에 지방이 있기는 지방간이 거의 갖고 계시거든요. 아닌 분도 되게 많습니다. 아닌 분도 되게 많지만은 이게 지방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약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우르사라든지 뭐 다른 약들도 있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지방을 빼주는 효과가 있지는 않고 요즘에 예전에는 뭐 약을 먹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체중 감량을 시키면 지방간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고비 측에서도 FDA 승인도 받았죠? 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계란이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지방간이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식욕 조절의 질적 변화라는 건데요. 제가 뭐 많지는 않지만 환자분들을 처방한 경험으로는 환자분들이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쓰게 되시면 예전 식사 패턴이 좀 많이 바뀌세요. 예를 들면 체중이 많이 증가되는 식사 패턴이 일반적으로는 불규칙적인 습관도 있지만 그리고 밀가루 그리고 지방이 많이 든 음식 같은 거 그리고 술이라든지 이런 음식들을 보통 많이 드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 패턴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밀가루를 정말 좋아하던 분이 저랑 이제 진료를 보다가 한 2주 정도를 밀가루 음식을 끊다가 다시 좋아하던 음식을 다시 섭취를 하셨어요. 근데 뭐 경상도 말인가요? 그러니까 전 대구 사람이라서 얹혔다고 표현하는데 속이 딱 막히는 느낌이 너무 심해가지고 급체했다고 하죠. 급체해가지고 얼굴이 막 하얗게 변하면서 너무 힘들었다. 다시는 나는 밀가루를 먹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이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좀 못 먹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기가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설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편해서 그 음식을 못 먹겠다. 이게 좀 클리어하게 음식을 먹는 게 좀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보조수단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번 보면 근육의 보존적인 측면이 있죠. 저희가 기초대사량이 항상 문제가 되긴 한데, 기초대사량이 낮게 되면 그분은 에너지 대사량도 낮을 거고 좋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체중을 빼더라도 근육을 유지시키는 방향에서 가는 체중 감량이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아예 안 먹고 빼시게 되면 분명히 빠집니다. 근육도 빠지게 되고 체지방도 빠지고 다 빠지는 거죠. 근데 근육을 보존시킨다는 측면이 항상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데, 그나마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근육의 보존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전에 먹던, 아까도 말씀드렸던 식욕만 억제시키는 식욕 억제제보다 낫다는 걸 알고 계시면 더 나을 것 같고요. 대사증후군의 전반적인 개선이라고 하는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증후군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 허리둘레가 많이 나오고 혈압이 많이 올라가고 그 혈당도 많이 올라가고 HDL이라고 하는 좋은 콜레스테롤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지죠. 그걸 다 뭉뚱그려서 대사증후군이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당연히 체중이 감소되거나 하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개선점이 있는 것도 이거의 가장 좋은 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8번은 저희 미고비 이제 GLP-1에다가 마운자로의 추가적인 장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크게는 두 가지 있습니다. 그 혈당적인 측면이 일단 하나가 있고, 혈당을 조금 더 내릴 수 있다. 두 번째는 위장관 부작용, 그러니까 메스꺼움, GERD라고 하는 역류성 식도염 증상, 그리고 뭐 구토라든지 변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덜하게 만든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는 제 경험으로는 위고비를 쓰는 사람들보다는 마운자로 쓰시는 분들이 조금은 이게 GI 트러블, 그러니까 위장관 부작용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원장님은 좀 어떠신가요? 그렇죠. 그거를 훨씬 줄인 걸로 나왔죠. 네, 그리고 수술 대체 가능성. 개인적으로 수술이라고 하면 일리버서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칼을 대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 수술이 있죠. 크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위 밴드 수술도 있고 슬리브 가스트렉토미라고 하는 위 절제 수술도 있고 여러 가지 수술이 있긴 한데 분명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을 감량시키는 데는 좋지만 부작용이라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돌릴 수는 없잖아요. 일리버서블 하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순환으로 보통은 선택을 하시는 게 있고요. 그래서 수술적인 거 자체도 체중의 감량이 25% 정도라고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운자로가 시간이 길어지긴 하지만 그것도 거의 수술적인 측면까지 또 비슷한 체중의 감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체 가능성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위절제술이 같아요. 이제 고도 비만에서 보험이 됐었고, 또 뭐 약 25%나 30%의 체중 감량을 노리면서 위를 잘라내는 수술을 했었는데, 맞아요. 마운자로 혹은 이제 앞으로 나올 약들이 22%, 25%까지 체중 감량 정도가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은 이제 수술에 좀 혈자리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뭐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수능도는 저희 기존에 쓰던 약이 저기 매일 맞는 삭센다에 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쓰기 때문에 더 수능도는 나을 것 같고요. 시간만 잘 놓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번 또 질문 들어온 거 한번 또 한번 볼까요? 또 크리스틴 아까 질문 주셨었어요. 그죠? 발적 사이즈 말씀해 주셨네요. 손가락 한 마디 정도고 뭐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불복이거든요. 있을 수 있고 뭐 없을 수도 있다. 그리고 더 커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뭐 부위만 잘 변경해서 맞으시는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스포슈머님. 밑에 한번 볼까요? 밑에 다른 질문이 있는데, 스포슈머님, 현재 마운자로 3개월째 8kg 감량하고 3개월 정도 하고 끊을 때 좋은 방법 부탁드립니다. 현재 운동은 꾸준히 2시간가량 근력과 유산소 운동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열심히 하시는 분한테는 분명히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서 3개월 8kg 그러면 환자분이 기존 몸무게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00kg이신 분이 8kg를 감량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80kg인 분이 뭐 72kg까지 감량하실 수도 있는데, 3개월 정도가 끊을 때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건 제일 첫 번째는, 저는 이게 마운자로 일단 1단계인지 2단계인지 3단계인지 4단계 정확하지는 않지만 환자분이 어떤 게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테이퍼링을 좀 하시면 더 나을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중에 환자분한테는 한 번에 끊으면 리바운드 분명히 많이 생길 가능성은 있어요. 그리고 환자분이 식단 자체를 잘 유지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2단계를 하고 있다면 기간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맞다가 1단계로 좀 내리는 테이퍼링, 그러니까 천천히 단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꾸준히 근력 유산소를 저번 시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고요. 운동은 좀 유지에도 제일 도움이 되는 거죠. 운동은 유지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용량과 똑같은 강도라고 보다는 종류도 조금 변화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도도 조금씩 올려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운동을 3개월 정도만 하셨다고 하면 아직까지 할 게 좀 많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방법을 섞어서 하는 것도 추천은 드립니다. 네. 네. 그다음은 또 제가 네. 골드님, 네. 검진 단계에서 췌장 꼬리에 낭종이 좀 장기 발견이 됐고 삭센다를 쓴 적이 있으시다고요. 예. 마음처럼 이거 낭종이 이제 이것 때문에 생긴 게 아닌지 굉장히 찝찝하시겠네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예. 췌장 낭종을 발생시킨다라는 케이스도 없었고요. 낭종 말 그대로 물혹입니다. 갑상선, 유방, 자궁, 간, 이런데 물혹은 누구나 있을 수 있고,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죽을 때까지 갖고 가는 겁니다. 예. 근데 발견해서 찝찝한 거죠. 그래서 관련은 없다고 보고, 사이즈도 작으니까 관찰하시면 될 것 같고, 위고비나 마운트는 이제 해당이 되시면은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슬라이드. 부작용은 시간 관계상 한번 네.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거의 비슷한 내용이긴 할 것 네. 같아가지고요. 예. 그래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한번 넘어가서 한 20분 동안 또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질문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들어온 대로 다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많습니다. 예, 많이 해주시네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가지 정도를 한번 또 적어왔고요. 투약 요일 전략, 주말 폭식을 막기 위해서 이게 목요일이냐 금요일이냐 보다는 주중에 맞을 것인지 아니면 주말 직전인 금요일에 맞을 것인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긴 한데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요일에 맞는지에 따라서. 네. 분명히 이게 보통은 저도 이제 마운저런 위고를 맞고 나면 환자분들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오늘 맞으면 이게 1, 2, 3일 차에 효과가 좀 더 증명이 될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환자분이 토요일 날에 음식 약속이 있다, 식사 약속이 있다. 그렇다면 그전 한 이틀 정도에 맞는 걸 추천을 드리기는 하죠. 하지만 이게 처음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좀 조심은 하셔야 되죠. 너무 속이 안 좋거나 하면 중요한 미팅이나 이런 자리에 안 좋게 나가면 안 되니까 중간에 쓰시다가 이 정도로 하면 저는 꼭 일주일 맞춰서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기 때문에 조금 당기거나 미루는 걸 하는 건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한 2, 3일 전에 맞는 걸 추천드리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약은 반감기라는 게 있고 피크 타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약을 맞고 나면 하루 이틀을 제일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효과도 그때가 좀 크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주말이 문제다 그러면 당연히 금요일쯤에 맞는 걸 추천드리고, 그게 아니라 환자분마다 좀 이제 식습관이나 살이 찌는 패턴이 다른데 주중에 회식이 많으면서 찌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맞아서 그것들을 좀 커버를 하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그리고 그렇죠. 반감기에 따라서도 이게 마운자로의 반감기가 조금 위거비보다 짧아요. 실제 그렇게 돼 있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3, 4일밖에 안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2, 3일 대처하는 게 굉장히 관건인데 그거는 또 셀프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조금 당겨맞는다든지 혹은 여행 같은 거 때문에는 하루 이틀 좀 유도리 있게 앞뒤로 맞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여행과 보관은 해외여행 시에 이것도 진료 중에도 많이 말씀 주시잖아요. 저 여행 예. 많이 가시고 예. 어차피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맞는 주사 제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여행 갈 때 비행기 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현재 지금 나온 오늘은 위고비 마운절에 대한 내용만 일단 있기 때문에 위고비는 환자분들이 사용 안 하신 분도 지금 있으실 거고요.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위고비는 오픈하게 되면 보통 6주까지는 쓸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바늘을 꼽아서 쓰는 약이고 이거를 보관하게 될 때는 냉장고에 냉장실에 2도에서 한 6도 정도 되는 온도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고 이동을 할 때는 보냉백이라든지 이런 데
운동 수단에 넣어서 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상온에 노출됐을 때 그 뒤로는 보통 한 그래도 2-3주 정도는 쓸 수는 있으니까 뭐 버리거나 하지는 마시고, 대신에 너무 긴 노출 시간이 되게 되면은 그건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안에 들어간 약재가 얼거나 변질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환자분이 그 온도, 냉장 온도인 2도에서 6도 정도 맞춰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운자로 같으면은 안에 바늘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따로 마운자로는 사 보시면 한 박스에 4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펜들이 일주일 쓰고 버리고 일주일 쓰고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한번 쓰시면은 안에서 바늘이 딱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맞을 때만 나오는 거지 이게 분리가 되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입국할 때 가시는 나라에서 이거를 써도 된다는 뭐 다른 증명서라든지 이런 거 필요한지도 꼭 같이 확인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내 반입은 위고비 같은 경우는 뭐 바늘은 안에 우리가 그 화물로 보내야 되죠. 캐리어로 화물로 보내야 되는 담고, 거고, 예. 바늘 따로, 그러고 그 실제적인 이 액이 들어있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타야 되는 거고, 당연히 또 마운자로 같은 경우는 바늘이 같이 있지만 얼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가지고 타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문 소견서를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도 음. 진료실에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문 예. 소견서도 웬만한 그 외국은 거의 다 쓰는데, 예전에는 또 잘 안 봤다고 하지만 요즘에 또 가져가시는 분도 꽤 많으셔가지고 꼭 가시는 나라마다 확인을 먼저 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은 또 저번에 한번 저희 둘이서 한번 했을 때 얘기를 한번 길게 한 적이 있어요. 예. 네. 뭐 웨이트가 낫냐, 유산소가 낫냐, 그리고 효율이 극대화되는 운동. 그래서 근데 당시에는 아마 체중을 내릴 때는 유산소가 좀 낫고 유지 목적으로면은 당연히 웨이트 근력 운동은 필수다. 근육이 체중을 유지하는 데서 가장 핵심 포인트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나눈 적이 있어요. 네. 네. 이걸 뭐 따로 하는 거는 저희는 요즘에도 그렇지만은 환자분들한테 진료 시간에서 항상 이야기 드려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근육 소실이 되거나 하면 좋은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힘드시죠? 그러니까 체중을 빼기가 너무 쉽게 가려고 하면 그것도 하나의 오산이기는 하고요. 근력을 좀 올리면서 하려고 하면 약간의 웨이트적인 측면과 유산소도 같이 동반을 해주면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양제는 비타민 B군, 마그네슘, 유산균 중, 네. 저는 진료실에서 한 3가지 정도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실 때도 좀 식사 줄이면서 미세영양소가 결핍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B군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 비타민 첫 번째고요.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오메가3 또 식단상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고, 세 번째는 유산균을 좀 강조를 드립니다. 3가지 정도는 다이어트를 하실 때, 근데 다이어트를 안 하는 분도 사실은 드시면 좋은 좀 근거가 확실한 영양제 3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꼭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 먹습니다. 네, 어떤 거 더 드시나요? 저는 뭐 예전에는 멀티비타민을 먹었는데 저는 요즘에 멀티비타민보다는 그냥 개별적으로 따로 좀 먹고요. 네, 약간 비타민 B군은 B군 당연히 중요할 것 같고 비타민 C도 챙기고, 이게 요즘 분들이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고 바깥 생활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비타민 D 중요합니다. 예, 비타민 네. D 자체도 에너지 대사에도 충분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들이기 때문에 비타민 D도 저희는 확인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료 시간에 환자분한테 많이 떨어졌으면 보충하라고 좀 이야기도 드리고요. 나머지 것들은 근데 너무 많이 먹고 나면 그래도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밀크 시슬에 뭐 다른 네. 것들 많이 가지고 오세요. 이게 다 먹어도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아까 전승엽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거 몇 개만 놔두고 나머지는 최대한 줄여보고 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근데 저는 비타민 B, C, D 정도, 아까 말씀하신 마그네슘, 유산균 정도, 네. 오메가3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맛은 없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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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이크로 도징, 이 정식 용량보다 적게 막 요즘에도 유지하는 방식, 혹은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간격을 늘리는 거, 이런 거 일종의 꼼수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게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그리고 하는 게 좋냐, 안 하는 게 좋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일단은 뭐 대여 원칙은 진료실에서 주치의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본인이 판단하기엔 좀 어렵습니다. 얼마나 체중이 빠졌는지, 그리고 현재 용량은 몇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장기적으로 이 비만 치료를 할 건지에 따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원장님은 진료실에서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원래 이 약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일주일에 한 번 맞게 되면 그나마 효과가 제일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환자분도 근데 환자마다 다 다르세요. 케이스가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일반적으로 요즘에 말을 하는 건 마음자로 쓰게 되면 한 5일 정도까지는 식욕 조절이 되다가 그 뒤로 한 이틀 정도는 식욕 조절이 안 된다. 사람 따라 그게 그게 너무 싫고 또 효과가 좀 적다고 하면 조금 더 시간을 짧게 잡고 맞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일주일 맞기는 하고요. 정식 용량보다 적게 맞으면 유지하는 방식 이거는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아까 끊어갈 때 단계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쓰기도 씁니다. 네. 그리고 비용 부담을 같은 말이긴 한데 밑에 세 번째적으로 경제적인 완급 조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효과는 분명히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욕에 대한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일맥상통한 건데요. 질문 자체가 전부 다 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비만이라는 치료 자체가 따로 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부작용이 많은데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빨리 맞거나 하는 의사는 없을 거거든요. 근데 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늘린다는 거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떨어질 것 같고, 혹시나 부작용이 생길 때는 그거를 커버를 하시면서 좀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네. 효과 유지는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유지가 네. 되는 용량을 계속 맞아야 되겠죠. 한번 또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위고비가 이렇게 돌려서 맞는 거고 한편에 이제 내장이 용액이 다 들어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좀 이제 암암리에 또 출시를 했을 때 소분을 하고 그런 게 구글에도 막 공유가 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위고비의 같은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인데 당뇨약으로 나온 게 오젬픽이고 정식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제는 보험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은 1.0펜은 똑같이 생겼고 방식이 똑같아요. 근데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나왔단 말이죠. 보험으로 나왔다 네. 보니까. 그리고 오젬픽은 소분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어요. 약 설명서상에. 그래서 어떻게 처음에는 몇 칸을 돌려서 4분의 1 정도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는 더 올려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위고비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게 오피셜로 인정이 된 인정이 거긴 된 거죠. 하죠. 네. 네. 그래서 뭐 저도 이제 환자분들께도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끊어갈 때 그러니까 2.4펜 받으셨는데 절반 돌려서 1.2로 좀 아껴서 좀 오래 쓰시고 이런 거 저는 요새는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드리고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저희 질문 아까 전에 지나간 중에도 한 게 있긴 있는데 3개월 만에 몇 킬로를 뺐다 아까 8kg 정도 뺐다는 네네네. 분도 있으셨던데 유지를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셋포인트라는 개념도 환자분한테 진료실에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 몸무게에서 여기까지 끌어내리고 나는데 이 몸무게를 내렸을 때 바로 끊게 되면 보통은 요요가 잘 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유지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위고비 마음자루를 끌고 가라는 이야기보다는 체중을 유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올라가다 다시 체중이 올라가는 것 같으면 본인이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다시 조금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그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이 되겠네요. 요요의 전조 현상, 약 중단 후에 체중이 몇 킬로 올랐을 때 다시 병원을 찾아야 되나요? 다시 병원을 찾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신 게 일단 잘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시작하기 전에부터 많이 물어보십니다. 이거 안 쓰면 다시 체중이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저도 사실대로 말씀드립니다. 올라갈 것이다. 근데 얼마나 식단 개선에 의지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한번 설정을 해드릴게요. 약 중단 후에 체중이 몇 킬로 올랐을 때 저는 한 3분의 1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15kg 뺀 분이다. 그러면 5kg 정도 올라갔을 때 병원에 다시 와서 약을 바로 사용하는 게 아닐지라도 어떻게 할지 작전 회의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마찬가지 뭐 30kg를 뺐다. 정말 고도비만 분에서 마운자로 효과가 너무 좋았다. 그러면 10kg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가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다시 낮추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여기 마지막 페이지거든요. 예. 치매와 중독 예방에 대해서 논문들도 좀 있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실까요? 이게 치매에 대한 예방 이거는 지금 특별히 효과가 있다고 밝혀지지 않은 것 꽝으로 같고요. 나왔어요. 네. 예. 그리고 알코올 중독적인 측면은 어느 정도 연구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 효과가 있다고 되는데 저희가 실제적으로 뭐 미국이나 마운저를 쓰게 되면
특히나 술적인 부분이 뭐 저희랑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분들은 술량이 줄었다고도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음주량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죠. 그건 저는 환자분들한테는 이야기를 드려요. 그러니까 음식도 소화도 덜 되지만 술도 빨리 취할 거다. 그만큼 몸에서 흡수라든지 대사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양도 줄게 되는 것 같고 어떤 분들은 맛도 변한다는 사람도 좀 계세요. 술이 써서 못 먹겠다. 그러면은 당연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하지만 모든 사람이 되는 건 같지는 않고 그래서 아직 연구 중이다라고 좀 네.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네, 금연 금주 쪽으로도 다 연구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실험을 잘 해서 효과가 있는 걸로 나오면 얘네가 금연 치료제, 금주 치료제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GLP-1 제제가 지금 보통 비만도 그렇고 당뇨, 여기 지금 알코올 중독. 네. 어떻게 보면 GLP-1의 시대라고 하기는 하니 앞으로 더 많은 내용도 더 나오진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두 번째 노화 방지 효과, 안티에이징 혹은 전신 염증을 줄여준다라는 가설 혹은 일부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대규모 연구 혹은 그쪽으로 이제 전용을 해서 사용할 가능성은 좀 없는데 체중이 내려간다라는 것 자체가 전신 염증이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자체 또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체중이 증가되는 가장 큰 체중이 증가되게 되면은 저희가 지방세포가 많아지잖아요. 지방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나오는 나쁜 물질들이 보통 염증을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분명히 떨어질 거고 그리고 체중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면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운동 측면은 분명히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티에이징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청소년 고령자 처방. 그 청소년은 만 12세부터 사용 가능하게 위고비가 되어 있고요. 아직 마흔자로는 만 18세 성인부터 사용을 해야 합니다. 고령자는 기준이 좀 다른데 위고비는 상한선을 한 만 85세 정도로 잡아놨고요. 근데 그 말은 80대, 70대 어르신도 꽤 사용한다라는 거거든요. 실제 저희 병원에서도 많이 찾아오시고 요새 예전처럼 나이살이라고 방치를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마흔자로는 그 연령 상한선마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그냥 조금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개인적인 그 경험으로는 연세에 있는 분들도 항상 당연히 이런 모든 마운자로나 위고비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찾아보시고 오세요. 그러니까 60대 넘은 분들, 70대도 많이 있으신데 이런 분들이 와서 10kg를 빼달라라고 하는데 대사 능력이 조금 떨어지거나 호르몬 능력이 떨어지거나 하면 젊은 사람하고는 나이가 어린 사람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빼려고 체중의 감량이 포기되는 그거를 기준을 조금 낮추셔서 오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연세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신약 소식은 한 달에 한 번 맞느냐 혹은 더 강력한 트리플 작용제 또 요새 좀 뭐 계속 기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신약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플 작용제가 이제 정말 글루카곤까지 해서 레타트루타이드라고 하는 또 신약이 현재까지는 임상 실험에서는 감량이 가장 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근데 뭐 그거는 아직까지는 출시도 좀 멀었어요, 미국에서. 그러면 네. 우리나라 들어오는 건 더더욱이나 좀 멀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근데 뭐 여기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마운자로도 이미 좀 감량 많이 되는데 이 마운자로의 할애비를 기다릴 필요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잘 가이드 받고 도움 받으시면서 사용을 하시고요. 또 나중에는 유지 혹은 이제 비만 치료를 넘어선 치료제 뭔가 세포의 기억을 바꾸는 요요에 또 좀 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RNA 치료제들 같은 것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마운자로가 일단 무조건 지금은 저희가 이제 비만 쪽에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더 많은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많이 좀 못했는 측면도 있긴 한데 네. 흔한 부작용에 대해서는 주역 주치의라든지 다른 의사분들한테 확인을 좀 하시고 그러고 위고비 마운자를 하시기 전에도 필요한 검사가 있거나 하면 그걸 꼭 확인을 하시는 걸 먼저 추천을 좀 드립니다. 네. 네. 질문 한 마지막으로 몇 개만 볼게요. 죄송한데 뒤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위고비 네. 1단계 맞아봤는데 비싸다. 위고비 저렴하게 보험. 네.
혈당도 조절이 되는지요. 예. 이게 위고비 같은 계열 오젬픽이 보험이 됐지만은 굉장히 당뇨 기준이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당뇨 환자들도 안 되기 때문에 이걸 보험으로 일부러 만들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고비는 당뇨 치료제이기 때문에 혈당도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두 번째가 마흔자로 3단계 쓰시는데 살이 안 빠졌다. 체중 많이 안 나가지는 않을까요? 네, 많이 나가시려나요? 뭐 첫 번째는 그 체중이 많이 안 나가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non-responder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면은 이분이 이전에 무소유님이긴 한데 마운자로 3단계 중인데 2단계 무슨 이제 원래대로 단계를 올려오셨고 하겠죠. 그렇다면은 이전에 뭐 다른 치료 방법 중에서 혹시 식욕 조절 억제제를 많이 드셨던 분은 아닌지, 맞아요. 아니면 그 이게 식욕 자체가 다른 쪽에 뭐 다른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 실제적으로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 기능 저하가 심심치 않게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안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마운자로를 쓰게 되면 체중이 빠진다, 이 개념보다는 진짜 이거를 이용해서 내가 보조를 하면서 내가 쓸 수 있다는 개념을 해주시고, 내 몸에 문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먼저 한번 해보시는 네.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검사가 필요할 상황일 네, 수도 그럴 수 있을 있겠네요. 겁니다. 예. 냠냠 먹자님은 갑상선 우엽의 낭종, 저엽낭종, 고혈절 발전 될 때 위고비 마운자로 요거는 된다 안 된다보다는요 그냥 금기사항을 기억을 하시는 게 맞아요. 갑상선 그러니까 요런 GLP-1 계열에서는 우리 갑상선 수질암의 과거력이나 가족력이 아니면 사용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낭종, 뭐 결절 요런 것들은 금기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전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고비 마운자로에 꼭 쓰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상선 암 중에서 흔하지 않은 수질암 또는 그러고 MEN 타입이라고 하는 내분비성 종양 타입 2가 있으면 쓰지 못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에코 환자분이 다 보셨을 거예요. 보시고 나서 이제 낭종이란 말도 쓰시는 거 봐서는 에코 결절, 일반적으로 에코 결절이라고 말하는 분은 그냥 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렇게 쓰시는 거 봐서는 그런 거를 다 확인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일단 저게 에코 결절과 낭종이라 해서 못 맞을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이즈가 뭐 그러고 1cm 이상 넘어가면 보통은 여기 FNA라고 하는 니들 바이옵시를 해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태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거는 아마 그 내분비 선생님이 분명히, 내분비 선생님이나 아니면 내과 선생님이나 가정의학과 의사 분께서 다 이야기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냥 낭종이나 저 정도의 에코 결절은 특별한 문제 없이 맞으셔도 됩니다. 단지 암 중에서 그 수질암도 아니고 MEN 타입의 타입 2가 아닐 때는 상관없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더 있긴 한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한 달 4주 후 또 요 시간에 일요일 4시에는 저희가 또 관련된 방송을 하니까요. 또 질문 나중에 한번 또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비만 치료제 요새 관심도 많으시고 또 병원으로도 많이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제 저는 시작이 아닐까 싶어요. 위고비 마운자로를 필두로 다이어트를 병원에서 하는 시대가 좀 시작이 된 느낌이고, 말씀하신 대로 검사도 병원에서 하면서 이 체중 관리를 평생의 건강 관리로 생각을 하시는 그런 이제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끝으로 또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할까요? 네. 저도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한 일단 관심이 되게 많으세요. 최근 들어서는 마운자로에 대한 관심이 더더욱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근데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는 정확히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혼자서 하다가 힘든 부분도 분명히 많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는 물을 꼭 많이 드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분들이 탈수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좀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사용하시고 혼자서 너무 생각만 하지 마시고 필요한 병원이라든지 이런 걸 꼭 이용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길은 열려 있고 뭐 상담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같이 잘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